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 밤이네요.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 4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달도 한 주가 남았네요. 한 주가 남아서요. 미리 공지한다면은 다음 주에는 6월 마지막 그 날이잖아요. 6월 30일이요. 아베가 경제 침략한 지 딱 2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일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요, 대한민국의 시간에서 한반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야만 한다, 이런 이제 주제를 달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지난주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시간이었어요. 이걸 이제 한반도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주제를 붙였는데요. 좀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좀 너무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하여간 좀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까지 한 것과 관련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라든가 정당과 반대가 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혐오하고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저는 대학 선생입니다. 대학 선생을 30년 이상 했어요. 선생으로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은,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욕을 배설하는 이런 식의 이런 얘기는 제가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제가 대꾸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한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우리가 G7 정상회담,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방문의 의미를,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시간을 만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문명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를 잠깐 우리가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참여한 의미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건 문명사적인 사건이고 세계사의 어떤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각 연령층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20대부터는 20대 이하들은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가야 될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20세기를 대부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0세기하고 21세기가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다른 세상이, 우리가 조선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에 우리가 안주하고 고집하다가 비극을 당했듯이 개인이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해를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관계 패러다임에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혁명적인 변화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면요, 지금 세상 변화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주요 현안들,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보게 되면요, 뭐 최근에 우리가 이 코비드19 재난 같은 경우입니다. 전통적인 중심국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세기의 선진국가들이죠. 전통적인 중심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초국가, 소위 말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혼자 해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나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을 해야 된다면은 협력의 대상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협력의 대상이요. 그렇죠? 그 협력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선택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협력의 대상이 될 정도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필요하지 않은데 못하러 협력 대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교연구원 원장인 김준영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 우리의 예교는 미국의 선을 넘지 못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대외적인 예교는요, 한미 간의 수직적인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미국이 노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제약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한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우리를 미국이 파트너로, 그러니까는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파트너로요. 파트너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요? 파트너는 우리말로 뭐 동반자 이렇게 번역하는데,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파트너를 삶의 동반자로 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파트너하고 같이 살고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듯이요. 다양한 방식의 동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해 주다 보니까 파트너라는 말인데, 파트너라는 것은요, 상대가 없으면 나도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파트너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부를 얘기할 때 무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촌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파트너의 의미입니다. 어원을 보게 되면요. 이 파트너를 그러니까는 그 국제 관계의 주요한 개념으로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데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통적인 선진국가들, 20세기의 선진국가죠. 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한국 예교의 자율적인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 예교는 미국의 선에서 넘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동안에는요. 미국이 반대하는 거는 한국도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한미 워킹그룹이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잖아요. 예?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를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 제동을 항상 그 제동이 걸리고, 미국에 그러니까 동의 없이는 그러니까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는 게 트럼프 때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 현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폐지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파트너로 인정을 했으니까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한국의 이 주인공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협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를 하겠다. 물론 이제 이건 출발 정도입니다. 출발 정도예요. 물론 여기에 이게 가능한 게 된 건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를. 자,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국가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예? 이해관계 문제인데, 한국이 그러니까는 이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파트너가 되는데 신뢰가 없이 파트너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신뢰잖아요. 신뢰요. 신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가지고 좌파 정권, 종북 정권 이렇게 20세기 냉전의 어떤 하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를.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7에 초청을 했어요. G7에 초청하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요? 국제 현안, 특히 뭐냐면 한반도 문제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요?
이 전통적인 선진 국가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좋든 싫든 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종속 변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거기에 이제 참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는 G7을 지금 확대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D10을 얘기했잖아요. 예? 바이든이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속에서 우리가 독립변수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과거 지금까지는 지난 100년간은 남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발언권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G7 정상회담에서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들을 벌이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트너로서 이렇게 선택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21세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도 뭐냐면 국제 현안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국가 협력,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협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국가들 간의 협력을 만들어내려면은 어떤 걸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즉 뭡니까?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민주적 규범 이런 거죠. 민주주의적 규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라는 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부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요.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 문명의, 우리 문화의 뿌리예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가요. 이게 바로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잖아요. 예?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런 DNA를 가진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자산은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촛불 시민과 K민주주의예요. 지금 민주적인 규범이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요? 개방을 유지하면서 방역까지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뿐이 없어요. 예? 성공적인 방역을 한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되게 통제를 해가지고 되게 성공적인 방역을 했는데 우리는 개방을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게 뭡니까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K민주주의와 K문화의 힘이라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자율성이 다른 문화들에 비해서 개인주의 문화라든가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서 우리는 자율성이 굉장히 신장된 이러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면서요.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촛불 시민이 K민주주의를 만들고 K민주주의가 K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문화는 이미 우리가 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진출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예? BTS가 우연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아카데미상을 연속 받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G7으로 이어지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이 방문의 과정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시간이 확인됐잖아요. 이거를 부정하시면은요, 이거 문재인이 싫다고 해가지고 이걸 부정하게 되면요, 이건 참 졸렬한 겁니다. 졸렬한 거예요. 팩트를 거부한다고 하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흉보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까지 G7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난주 이후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방문이 이어졌잖아요.
오스트리아 방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스위스와 더불어서요. 그렇죠? 영세 중립국은 가능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치우치는 어떤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트리아는 그러니까 남북한 외교가 다 하는 나라잖아요. 중립국가다 보니까. 예? 근데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그러니까는 격상을 시켰어요. 예? 전략적 동반자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관계입니다. 최고 수준의 관계예요. 전략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예? 부합하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 목표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또 쓰잖아요. 여기서도 파트너. 예?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한 몸이다. 한 몸의 관계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립국가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국가하고는 안 해요, 이런 걸요. 중립국가들은요. 왜? 한쪽으로 쏠림 현상 생기면 중립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나토에도 가입을 안 하잖아요. 예? 자, 거기다가 스페인 방문은 뭐냐면, 스페인 방문에서 우리가 간 거는 잘 많이들 알다시피 독도가 표시된 고 지도를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그러니까 보여줬잖아요. 지금 뭐냐면 일본의 구구 세력이 일본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될 정도로. 그거를 그러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이용을 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그러니까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파탄시켜야지만이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구구 세력들은요. 왜? 외부로 그러니까 시선을 다 돌리는 거예요. 내부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내부는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체념이 확산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독도 도발이잖아요. 독도 도발인데 이거를 스페인이 뭐냐면은 한국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실상 이 민감한 문제 스페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일본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은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스페인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손상될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좀 망가지더라도 대한민국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스페인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페인이 여러분들 유럽에 있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고요. 스페인은 그다음에 우리가 유럽에 있어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유럽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일본 스가하고 이런 거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제발 좀. 예?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막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사진을 가지고요. 이런 거라든가 사진을 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우선이고 수상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임기가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순서다 뭐 이런 식의 제발 그런 유치한 거는 좀 제발 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진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게 되면 자 제가 이 사진을 끄집어낸 건 뭐냐면요. 이게 2007년도 G8 사실 우리가 G7이라고 하지만요. 유럽연합도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쭉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G8인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그린 색깔 앞에 메르켈이 있죠. 이게 독일에서 열렸기 때문에 호스트 국가니까는 그가 있는 거고 앞줄에 대통령들이 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아닌 사람도 있어요. 메르켈 옆에가 대통령 아닌 수상인 사람이에요. 뒷줄에 그러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요? 저기 뭡니까 프랑스에 사르코지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인데도 뒷줄에 가 있잖아요. 예? 저 뒷줄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다 대통령들이에요.
과거 G7 정상회담 사진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기 순서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5월 달부터 임기 시작했죠. 프랑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17년 5월 달이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이 왜 그러면 프랑스 대통령보다 더 그러니까 주빈국가 옆에 앉아 있어야지. 그런 게 의미가 그런 거 가지고 제발 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역사적인 사건을 폄하하는 것은 참 찌질한 겁니다. 찌질한 거예요, 진짜요. 예? 이거는요, 굉장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캐나다의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주눅이 듭니까? 예? 참 이런 거 가지고 좀 제발 좀 이 의미를 G7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이 그러니까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자는 얘기고 이 사진들이 근데 다행히 전부 다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대접받는 이 풍경은 제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폄하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찌질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